어노멀리 디텍션의 두 번째 방법이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랑 디스턴스 베이스드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의 모티베이션을 살펴보면 이제 주변의 덴시티를 고려해서 각 인스턴스마다 어떤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을 하겠다라는 게 기본 목적이고요. 아래 예시를 보면은 이제 O1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제 아웃라이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O2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그 거리만을 고려를 해서 아웃라이어를 판단하겠다라고 한다면은 C1 같은 그 클러스터 1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밀도가 낮은 상태로 이렇게 군집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거리만을 판단을 해서 아웃라이어를 찾아낸다라고 하면은 이 O2라고 하는 이런 아웃라이어는 찾아내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밀도를 고려를 해서 어떤 이 아웃라이어를 판별을 하겠다라는 게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전에 정의를 해야 되는 개념들이 있어서 그거를 차례대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디스턴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그 K번째의 nearest neighbor가까지의 거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면은 P로부터 어떤 3디스턴스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세 번째 이웃까지의 거리니까 세 번째 이웃의 거리는 1.5이기 때문에 그 P로부터의 3디스턴스는 1.5다. 그 다음에 오른쪽 예시에서도 동일하게 P로부터 세 번째 이웃까지의 거리가 1.0이기 때문에 그 P의 그 3디스턴스는 1.0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K 디스턴스 네이버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 K 디스턴스 내에 있는 모든 객체를 이제 K 디스턴스 네이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위의 예시랑 동일한 예시인데 위의 예시랑 동일한 예시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K3 디스턴스가 이제 1.5였으니까 1.5 내에 있는 모든 객체들은 이렇게 5개가 될 거고요. 여기서도 3 디스턴스가 1.0이었으니까 1.0 내에 있는 모든 객체 4개들이 이제 K 디스턴스가 될 겁니다. 다음은 이제 리처빌리티 디스턴스라는 걸 정의를 해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두 객체 사이의 실제 거리랑 K 디스턴스 중에 더 큰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면은 A라고 하는 객체로부터 이제 3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면은 이러한 원형의 그 3 디스턴스를 계산을 할 수 있을 거고 이 3 디스턴스로부터 이제 C와 A 사이에 어떤 리처빌리티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면은 C 같은 경우는 A의 그 3 디스턴스보다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중에 맥스 값을 취하게 되면은 이 3 디스턴스가 어떤 리처빌리티 디스턴스가 될 거고 그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A랑 D 사이의 거리가 그 3 디스턴스보다 더 작기 때문에 A랑 D 사이의 거리가 리처빌리티 디스턴스로 정의가 될 겁니다. 다음은 이제 로컬 리처빌리티 덴시티라는 거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객체가 어떤 밀도가 굉장히 큰 공간에 위치하는 경우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리처빌리티 디스턴스가 거의 이제 K 디스턴스로 계산이 되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래 이 로컬 리처빌리티 덴시티의 정의에 의해서 리처빌리티 디스턴스가 굉장히 작아지게 될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아래 정의에 의해서 로컬 리처빌리티 덴시티라고 하는 값은 굉장히 커지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객체가 밀도가 낮은 공간에 위치한 경우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리처빌리티 디스턴스가 거의 그 두 객체 사이의 거리로 정의가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리처빌리티 디스턴스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로컬 리처빌리티 덴시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정의했었던 그 로컬 리처빌리티 덴시티에 의해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객체가 밀도가 큰 공간에 위치를 하고 주변 밀도도 굉장히 큰 경우가 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래와 같은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 공식에 의해서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 자체는 굉장히 작아지게 되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객체는 이제 밀도가 낮은 공간에 하는데 주변의 밀도는 굉장히 높은 경우 이럴 경우 이제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가 커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객체가 밀도가 낮은 공간에 위치하지만 주변의 밀도도 낮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또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가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제 로컬 리처빌리티 덴시티가 어떻게 변하는지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렇게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를 사용을 하면은 케이스 1 같은 경우 밀도가 높은 공간에 위치해 있는 애들은 이제
다 어노멀리 스코어가 낮은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케이스 3 같은 경우 이렇게 밀도가 이렇게 낮은 공간에 위치를 해도 밀도가 그 주변 밀도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어노멀리 스코어가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도 저희가 맨 처음에 설명했을 때 찾고자 했던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서 어떤 로컬 아웃라이어 이펙트, 어노멀리 스코어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스턴스 기반의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론들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KNN인데 쉽게 생각하면은 K개의 객체까지 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 거리가 커지면은 어노멀리 스코어를 크게 계산을 하겠다라는 게 어떤 KNN에 기반을 둔 어노멀리 디텍션들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 아래와 같이 다양한 디스턴스 메저들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클러스터링 기반의 그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론들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센트로이드까지의 거리를 기반으로 어노멀리 스코어를 이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그 클러스터의 반지름을 가장 가까운 센트로이드까지의 거리를 클러스터의 반지름으로 나누게 되고, 아래 예시를 보면은 이제 A랑 B는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의 그 센트로이드까지의 거리는 동일한데 이 클러스터의 반지름이 A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어노멀리 스코어는 A가 더 높게 나타난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PCA를 사용한 어노멀리 디텍션입니다. PCA 같은 경우는 이제 차원 축소 방법론인데, 이 차원 축소를 한 다음에 이걸 다시 원래 데이터로 복원을 했을 때 복원 에러가 클수록 비정상 데이터다라고 판단을 하는 방법론입니다.